야망과 모호함 사이 최고를 향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개혁. 2019년 7월 15일 스톡홀름 비영리 연구단체 ISDP.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가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쁜 쪽에 속하네요. 덕분에 업로드가 다소 늦어진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ISDP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는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비영리 연구 및 정책 조직입니다. ISDP는 안보, 분쟁 및 개발 간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전념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죠. 이 ISDP에서 2019년 7월 15일에 발간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홈페이지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번역해봅니다. 원래 이 기사의 제목은 야망과 모호함 사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개혁 정도로 번역됩니다. 해석을 끝낸 입장에서 이 기사를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려운 주변 환경에도 잘 헤쳐왔다. 하지만 어중간한 중간 지위에 오른 지금부터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방산업계의 거인들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야 하는 대한민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강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K9 썬더나 K2 흑표 같은 지상 플랫폼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한 T-50 같은 항공 플랫폼, 그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 및 KSS-3 잠수함 같은 해양 플랫폼을 제작하고 판매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규모의 국가가 육해공 플랫폼 기반 제품을 모두 생산해내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며 만약 KF-X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양질의 고급 무기와 군용 제품을 공급하는 선도적인 방위산업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기사를 끝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함정, 그리고 가능성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기사를 함께 보시고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짚어드렸으니 기사 번역이 끝나면 별도의 추가 설명 없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대대적인 국방개혁 프로그램 디펜스 리폼 2.0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야망은 눈에 띄게 커져왔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문의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위한 고품질의 무기를 제조하고 대한민국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장 배경, 국방비 지출의 증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2018년에는 1조 8,220억 달러, 한화 약 2,114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9년 전체보다 5.4% 증가한 수치이다. 군비 지출 증가와 더불어 주요 무기의 국제거래 물량도 상당 부분 증가했으며 그 결과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의 무기 수출 산업은 2009년, 2013년에 비해 7.8% 더 성장했다. 이러한 군비와 무기 수출 증가 현상은 최근 들어 활발한 군사활동과 안보 분쟁의 급증을 보여온 아시아 국가들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 지출 상위 15개 국가들 중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호주 등 5개 국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군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군비 지출과 국방력 개발을 우선시하는 아시아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성장 궤적 중 하나를 보여줘 왔다. 2018년에는 2009년에 비해 28% 증가한 431억 달러, 한화 약 50조 원을 투자한 대한민국은 현재 시프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선정한 군비 지출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지분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부활한 야망, 국방개혁 2.0과 최근 성과들. 2018년 7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 2.0의 핵심 목표는 방위산업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계획은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에 강한 중점을 두면서 슬림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대한민국 군을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열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방위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독립적인 대한민국 군을 세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인 급부상과 지역 안보 기본 구조 속에서 주변 국가들의 공격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 왔었다. 이 국방개혁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대한민국이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세력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무기 수출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무기 수출량을 94% 증가시켜 무기 수출국들 중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수출량 증가율 170%를 기록한 터키를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든 놀라운 증가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항공기, 포, 선박과 같은 플랫폼 기반 제품들이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큰데 이는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가로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생산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장비에 대한 양질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로 탄생되었다. 성공적인 무기 플랫폼 수출의 예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T-50Z 훈련기 및 T-50의 무장 버전인 FA-50 파이팅 이글과 최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가 구매한 K9 155mm 자주포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만든 주력 전차인 K2는 현재 몇몇 외국 육군이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DSME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국 왕립해군 및 노르웨이 해군을 위한 대형 구뷰선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위험 요소, 좌절과 함정.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10년대 내내 제법 인상적인 매출을 올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순탄한 항해를 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발생한 가장 큰 예상치 못한 차질은 과거 잘 팔리고 있던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T-50Z 훈련기 350대를 미 공군에 판매하기 위한 입찰에 실패한 사건이었다.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2018년 미 공군이 주관한 차세대 훈련기 입찰에 참가했지만 그 계약은 사브와 협력한 보잉에게 돌아갔고 160억 달러, 한화 약 16조 5천억 정도로 평가된 이 계약 수주에 실패한 이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방위산업의 확장을 위해 유네스코 통계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군사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반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항상 녹록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무기 수출업계의 강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터키, 인도, 일본 등 대한민국과 비슷한 등급의 국가들 중에서도 계약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 그 결과 외국 정부로부터의 거액의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고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는
앞서 언급한 최상위 무기 수출국 그룹에 진입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게다가 무기 수출과 관련된 거액의 계약들 대다수가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부서라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 전체가 이 정책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 중 하나가 바로 명령과 통제 그리고 고도의 준비 태세를 결합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사용하는 모든 방위 장비들은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대한민국군이 자체 생산한 무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 위에서 언급된 잠재적인 위험성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앞으로도 수출에 있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 분명한 분야인 유명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때문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DSME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미 계약한 3척의 장보고급 디젤 전기 공격용 잠수함 이외에 3척을 추가해 총 6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생산한다는 대규모 거래가 체결되었다. 수주 규모는 대략 10억 달러, 한화 1조 6천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2020년과 2021년에 인도될 예정인 필리핀 해군용 미사일 구축함 2척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주요 함정 검조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야심찬 목표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사전에 예측했던 추세 지표 가치인 11억 달러 약 1조 3천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추세 지표 가치란 한 나라의 무기 수출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 시스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 통계치를 의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 시스템 플랫폼을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중 2가지 중요한 사업이 바로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X 4.5세대 전투기로 모두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그로부터 파생된 형제 구축함들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에 취역 중이며 카이의 KF-X는 2026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는 지난 10년간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중요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KF-X 같은 차세대 무기들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이들은 탑티어 방위산업을 보유하는 국가에 진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열망에 대한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시험대를 제공해 줄 것이며 어쩌면 대한민국을 양질의 고급 무기와 군용 제품을 공급하는 선도적인 방위산업 국가로 이끌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스톡홀름 비영리 연구소 ISDP가 2019년 7월 15일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큰 여운이 남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외국 전문가도 KF-X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의견이 해외 시각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